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한 편의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책상 서랍 구석이나 편의점 계산대 옆에서 흔히 보던 빨간 로고의 USB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샌디스크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냥 저렴한 저장 장치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과 반전의 순간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 샌디스크가 지금 전 세계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자 설계적 앵커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더 경악스럽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당 $36 선에서 소외받던 샌디스크의 주가는 최근 $400를 돌파하며 전 세계 투자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11배, %로는 1000%가 넘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죠.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이미 80조 원을 넘어섰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CES 기조연설 직후에는 하루 만에 주가가 27%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과거의 한 지점으로 가봐야 합니다.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던 시절입니다. 당시 재정난에 처했던 샌디스크에게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총액 약 6조 원의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이었죠. 사실상의 헐값 매수 시도였습니다. 당시 시장 전문가들은 샌디스크가 살 길은 삼성의 품에 안기는 것뿐이라며 무조건 계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샌디스크 이사회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플래시 메모리 원천 기술의 가치가 고작 6조 원에 팔릴 수준이 아니라는 지독할 정도의 전략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삼성이 당시 이들을 저평가해 삼키려다 실패함으로써 20년 뒤인 지금 삼성의 낸드 패권을 가장 위협하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 꼴이니까요. 이후 샌디스크는 2016년 웨스턴 디지털에 약 22조 원에 인수되며 몸값을 3배 이상 키웠고 이제는 독자 상장을 통해 당당히 AI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믿고 그 긴 암흑기를 견뎠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 AI의 제왕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하필 샌디스크를 지목하며 극찬했을까요? 그 비밀은 단순히 메모리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꾼 이들의 집념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독한 고집이 만들어낸 필연적 승리의 내막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가 경악했던 바로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제왕,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기조연설 무대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는 차세대 AI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으로 ICMS, 인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를 제시하며 그 파트너로 샌디스크를 지목했습니다. 도대체 샌디스크가 무엇을 만들었길래 전 세계 반도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엔비디아가 이토록 열광한 것일까요? 그 해답은 AI가 일하는 방식의 거대한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AI는 모든 문제를 엄청난 연산 능력을 동원해 계산으로 풀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매번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푸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력은 너무 많이 들고 속도는 연산 장치의 한계에 가로막힌 겁니다. 여기서 샌디스크가 제시한 혁신이 등장합니다. 모든 걸 계산하지 말고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조회하자는 전략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매번 푸는 대신 정답지를 옆에 두고 빠르게 찾아보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죠. 그런데 이 정답지를 보관하는 곳이 문제입니다. CPU 옆에 메모리, HBM에 두기엔 용량이 너무 작고 가격이 비쌌고 일반 하드디스크에 두기엔 너무 느렸습니다. 이때 샌디스크가 내놓은 것이 바로 G3.5계층, 즉 ICMS입니다. 너무 비싸지도 않으면서 속도는 일반 SSD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이른바 골디락스 존을 찾아낸 것입니다. 샌디스크의 이 기술을 도입하면 전체 시스템의 전력 효율이 최대 5배나 개선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전기는 적게 쓰면서 성능은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줄 최고의 파트너를 만난 셈이죠. 이런 초격차 기술을 가능하게 한 샌디스크만의 무기는 CBA, CMOS 반디드 어레이 공법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칩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회로와 몸체 역할을 하는 메모리 셀을 각각 최적의 공정으로 따로 만든 뒤 이를 하나로 정교하게 합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남들이 하나의 칩 안에 억지로 우겨 넣으려 할 때 샌디스크는 분리와 결합이라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밀도는 50%, 속도는 80%나 끌어올렸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샌디스크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영토 확장이라는 무시무시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128TB 수준인 기업용 SSD를 넘어 2028년에는 무려 1PB, 페타바이트, 즉 1024TB 용량의 SSD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톱만 한 칩 하나에 1TB짜리 하드디스크 1000개를 때려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단순히 USB나 팔던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30년 넘게 모래, 실리콘, 와 원판, NAND에만 집착하며 언젠가 올 대용량 데이터 처리의 시대를 기다려온 기술 광들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집념이 이제 엔비디아라는 거인을 만나 AI 제국의 심장으로 박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승리 뒤에는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자본의 논리와 리스크도 숨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감탄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냉정한 자본의 논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샌디스크의 주가 폭등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결정적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메모리 거인 키옥시아와의 합병입니다. 이건 단순히 업계의 소문이 아닙니다. 두 회사는 이미 지난 25년 동안 조인트 벤처를 운영하며 기술과 공장을 공유해온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는 파트너입니다. 만약 샌디스크와 키옥시아가 정식으로 합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단숨에 25%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의 1위인 삼성전자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SK하이닉스를 위협하는 거대 2인자가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도하던 메모리 가격 결정권에 강력한 균열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한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샌디스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독립의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수치가 나타납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오히려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왜일까요?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작하면서 막대한 R&D 비용이 발생했고 독립 과정에서 짊어진 이자 비용 등 성장통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매물 폭탄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전 모회사였던 웨스턴 디지털은 여전히 샌디스크의 지분 약 5%, 즉 750만 주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언제든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하방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폭등 뒤에는 이런 냉혹한 숫자의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샌디스크의 드라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008년 삼성의 6조 원 제안을 거절했던 배짱,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아래서 7년이라는 암흑기를 견뎌낸 집념. 이 지독한 고집은 단순히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적 신념이 시대의 파도, 즉 AI라는 거대한 파도와 만날 때까지 버텨낸 전략적 인내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책상 서랍 속의 빨간 USB 로고를 보며 더 이상 그저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로고는 38년 동안 오직 모래와 원판에만 집착했던 기술쟁이들이 승리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샌디스크는 과연 2028년 1페타바이트의 벽을 깨고 삼성전자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독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시련을 맞이할까요? 변화무쌍한 AI 시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의 본질은 유행을 쫓는 순발력이 아니라 시대가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기술적 뿌리에 있다는 것을 샌디스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샌디스크의 반전 드라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샌디스크의 질주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